자, 마지막으로 매스라는 클래스와 랜덤이라는 클래스, 그리고 어레이스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스라는 클래스는 수학과 관련된 계산을 지원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랜덤은 매스에도 사실 랜덤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매스에 있는 랜덤보다는 고르게 분포하면서 다양한 난수를 발생시키는 게 특징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랜덤 클래스 가지고도 난수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제 어레이스라는 클래스는 배열을 생성하거나 뭐 정렬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매스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은데 나머지들도 뭐 기억해 두시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각각 한번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여기에서 예제를 매스 클래스부터, 여러분들은 이러한 클래스들 볼 때 저처럼 일단 아는 범위가 작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다큐멘테이션 API 우리가 처음에 설치할 때 이게 다큐멘테이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문서상에서 찾아서 어떠한 메소드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스 테스트라고 할 거고요. 자, 매스 테스트는 뭐 별거는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math 출력 파이 값 출력해 볼까요? 파이는 math.py 뭐 이런 거 있고요. 다음에 system.out.println max 값 max.max는 10하고 20하고 어느 게 클까요? 뭐 이건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거 있고요. 다음에 system.out.println round 반올림 math mass.round 해서 12.345 하면 반올림 되면 얼마의 값이 나올까요? 그냥 테스트 해볼까요? 자, 해서 런에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파이 값 3.141592 주주쭉 나오고 맥스 값은 10하고 20 중에서 20이 크고요. 반올림 여기서부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시키면 이제 13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버림도 있고요. 그냥 올림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FLOOR 버림이라고 처리를 하시게 되면 소수점 이하 버려지게 되는 이러한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여하튼 이러한 식으로 매스라는 클래스 한번 매스를 그냥 찍어 놓고 볼까요? 매스점 하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절대치인 ABS, A 코사인, 그 다음에 어탄젠트,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올림, 그 다음에 플루어 버림, 다음 또 뭐 있죠? 로그, 맥스, 미니멈, 뭐 곱하기 계산, 다음에 POW는 A의 빛은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랜덤 난수는 0.0에서 1.0 사이의 난수를 발생하기 때문에 0에서 10 사이의 난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조금 조작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매스의 랜덤을 통해서 난수를 발생시킬 때 인티저 x는 얼마 사이의 난수를 원하냐면 저는 0에서 9 사이의 난수를 발생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mass.random 곱하기 10 하면 mass.random이 0.0에서 1.0이기 때문에 mass.random이 1.0 미만일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랜덤이 잠시만요. mass.random 랜덤은 그렇죠. 1 미만입니다. less than 1. 다시 말하면 10은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0은 나타날 수 있는데 10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수를 발생을 시키면 0에서 9 사이의 난수가 발생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1에서 10 사이의 난수를 발생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 얘를 인티저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플러스 1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0에서 9 사이의 난수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1씩 다 증가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1에서 10 사이의 난수를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 해서 x는 x라고 난수를 출력을 해보시게 되면요. 1에서 10 사이의 임의의 난수, 지금 3 발생됐네요. 다시 실행을 시키면
다시 실행을 시키면 8. 이러한 식으로 난수가 1에서 10 사이의 난수가 발생이 되는데 얘는 약간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난수의 어떤 패턴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을 랜덤 클래스를 사용해서 만약에 난수를 발생시키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랜덤은 new random이라고 랜덤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요. 랜덤에다가는 seed, 그러니까 난수 발생의 기준값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current timeliness, 시간값을 그냥 넘겨줘 버립니다. 그렇게 해두고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5번 정도 난수를 발생시켜 볼까요? 5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면서 1에서 10 사이의 난수를 발생을 시키겠습니다. system.integer y는 random.nextInt 해서 바운드는 10, 10개 중에 하나의 난수를 발생시키고 system.out.println 해서 y를 출력을 시켜 보시게 되면 y는 하고 출력할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번의 난수를 연속적으로 발생을 시켜서 표시를 해보면 앞에 있는 x에 비해서는 난수가 지금 x는 2로 난수가 발생됐는데 이 난수의 발생 분포가 조금 고르게 발생을 하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이라는 거는 사실 게임 쪽에서 좀 많이 이용하는 거고요. 임의적인 난수라는 것은 실제 정교한 프로그램에서는 잘 필요 없죠. 보통 우리 이벤트, 로또 번호 맞추기 프로그램 만든다든지 뽑기 프로그램 만든다든지 할 때 이런 가위가위보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들 난수 발생이 필요한 경우에 종종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일단 매스는 수학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랜덤은 바로 이러한 난수와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럼 연결해서 예제를 하나 더 만들 텐데요. 그게 이번에는 어레이스라고 하는 그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을 지원하는 클래스다 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텐데요. 어레이스 테스트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어레이스가 util에 있기 때문에 java.utils. 뭐 됐고요. 자주 쓰는 거라서 패키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겁니다. 이번에는 arrays arrays.as list. 이거 리스트 아직 안 배우셨죠? 자, 컬렉션은 요 다음에서 학습하시게 될 거니까 지금은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가볼까요? new 캐릭터 배열 h e l l o. 자,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을 캐릭터 배열에 담아놨고요. 캐릭터 배열 데이터 2에다가는 뭐 hello. to 캐릭터 array 라고 해서 array로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스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같으냐 다르냐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 사실 같으냐 다르냐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 for integer i는 일단 if부터 먼저 가야 되겠죠. if 데이터랑 data.length랑 뭐가 data2.length랑 같다라면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i는 일단 data.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면서 뺑뺑 돌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씩 비교해 볼 겁니다. if 데이터의 i번째랑 데이터2의 i번째가 같다면, 다르다면 하나라도 다르면 틀린 거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 달라요. 뭐 이러한 식의 프로그램을 짰었어야 되는데 복잡하죠. 일단 길이가 같은지 먼저 비교해보고 포루프 돌면서 첫 번째 글자가 같니, 두 번째 글자가 같니, 세 번째 글자가 같니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비교 문구 자체를 어레이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뭐를 할 수 있냐면 BOLAN 체크할 수 있습니다. ARRAYS equals 같습니까? 뭐랑? 데이터랑 데이터2랑 같습니다. 그래서 system.out.println 체크는 체크. 자, 이러한 식으로 배열 관련된 어떠한 내용을 사용할 지금 true 같다고 나오죠. 배열 관련 내용을 사용을 했을 때 뭐 같으냐 아니면 배열의 내용을 문자열로 바꿀 수 있느냐 arrays toString 뭐를 문자열로 바꿔주세요? 데이터라는 요놈을 문자열로 바꿔주세요.
해서 string str에다가 넣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얘를 띄워보면 hello라는 글자로 출력되는 거. 그 다음에 특정한 범위를 잘라서 hello에서 나는 ELL이라는 글자를 잘라갖고 다른 배열에다가 넣고 싶다 라고 할 때 copy of range라는 것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 등등의 내용. 뭐 그 다음에 얘를 소팅을 시켜서 순차적으로 정렬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어레이스를 통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 그러한 내용 몇몇 가지를 예제에다가 쭉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어레이스라는 그 요 클래스는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그냥 문자열, 나열을 배열로 만들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깐 뭐 짚고 넘어가자면 나는 이 리스트는 아직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스트링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리스트를 했을 때 보통 리스트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array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list.add 시킵니다. 뭐 AAA라는 글자 먼저 add 시키고 list.add BBB를 add 시키고 list.add CCC를 add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add 시킬 때 추가적으로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arrays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리스트를 만들 때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arrays.asList 뭐를요? AAA, BBB, CCC 얘네들을 이 안에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얘가 마치 리스트인 것처럼 들어가서 사용이 됩니다. 뭐 이 부분은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지우겠습니다. 여하튼 arrays는 이러한 식으로 배열과 관련된 뭔가 그리고 컬렉션과 관련된 뭔가를 조금 편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도와주는, 지원하는 클래스다 라는 정도 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몇몇 가지 지금 우리가 예제를 만들어 가면서 몇몇 가지 API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이러한 API들 중에서 문자열 관리하는 거 뭐가 있었죠? 일단 스트링이 문자열인데 그 종류 중에서는 스트링 빌더, 스트링 버퍼라는 거 있었죠. 자기 자신 바꿀 수 있는 거. 얘네들의 특징은 멀티스레드에 안전하다, 뭐 안전하지 않다, 뭐 이런 거. 그 다음 문자열 토커너하여 관리하는 거는 스플릿이라는 스트링의 메소드도 있었지만 스트링 토커나이저라고 하는 토큰으로 관리하는 클래스가 있었다라는 거였죠. 리플렉션은 자바의 API, 다시 말하면 클래스를 관리하는 클래스들. 그래서 클래스라는 클래스, 메소드라는 클래스, 그 다음에 필드라는 클래스가 있었죠. 다음 날짜 관리하는 거는 데이트와 카렌다 등이 있었는데 주로 사용하는 거는 카렌다를 사용하셔야 된다. 그러나 기초 자료 클래스는 데이트 클래스다라는 거고요. 문자열을 찾거나 특정 포맷으로 관리하는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패턴이라는 클래스 맺혀가지고 찾았잖아요. 그 다음에 포매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계산을 지원하는 클래스로는 이제 매스라는 클래스 있었고, 그 다음에 랜덤이나 혹은 어레이스와 같이 배열 지원하는 클래스도 있더라라는 것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번 라운드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클래스를 어떠한 거 있고 이거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거 살짝 짚고 넘어갔다라는 그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